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중국 국가부도 선포, IMF, 한국은행 뱅크런 긴급 경보. 중국은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시작하여 지방정부와 은행, 채권 부도, 그리고 성장률, 제조업, 청년 실업을 순으로 확장한 상태입니다. 내부 문제만이 아니라 대무역 갈등과 미국과의 패권전쟁 등 외부 요인, 청년층과 다민족의 봉기 등 사회적 요인도 심각합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국가 분열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으며 당분간은 전 세계가 공동위기에 휩싸이겠지만 첨단 산업의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대형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자, 방금 중국 국가부도 선포, IMF, 한국은행 뱅크런 긴급 경보. 이제 두 주먹을 불끈진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자, IMF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 보세요. 중국 경제 위기론 확산, 경기 부양책 규모 눈덩이처럼 지금 커졌어요. 중국 부도의 파장은 먼저 부도 위험, 개발회사가 지금 붕괴되고 있죠. 미분양 3천만 채, 빈집 1억 채예요. 와우, 어마어마하네요. 부채가 300%예요. 지방정부, 은행, 채권 다 무너졌어요. 경제 붕괴, 청년 실업 25%고 제조업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고 성장률도 4%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해외 파장, 이번에는 해외적인 요인. 만약에 부도가 나게 되면 해외에는 공급망이 붕괴될 겁니다. 제조업 붕괴로 세계가 도미노 경제 위기에 빠질 것은 뻔해요. 그리고 원자재가 급등할 거예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고, 자, 경제가 마비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금융 붕괴, 특히 은행권, 세계 대형 은행이 부도가 수 있고, 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뱅크런 사태가 심각해질 거예요. 중국이 부도나게 되고 해외 파장 이렇게 확장됩니다. 한국의 영향,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세계 금융위기, 한국도 직접적 금융위기가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웬만한 나라들 다 그러니까 상관은 없어요. 경제 혼란, 환율 무너지고 채권, 증권 모두 급락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장기적 최고의 수혜를 받고 최고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왜? 지금 강력하고 아주 추잡한 경쟁 국가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탈락하는 거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중국 붕괴되면 우리나라도 경제위기 터진다. 이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에요. 모든 나라가 터지는 거 맞아요. 여기에서 극복만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펄펄 날 수 있어요. 중국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위험합니다. 넘어가면 중국 3대 위기. 자, 중국 경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중국 3대 위기. 내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외부 도전, 사회적인 요인. 아까도 말했지만 부동산 버블, 공급과 연결 가격 하락. 청년 실업률 심각해요. 지금 25%까지 육박하는데 산업 불안, 소비 침체가 정말로 점입 가경입니다. 제조업 둔화, 생산 소비 투자가 함께 지금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부자들이 떠나가다 보니까 특히 더 그래요. 외부 도전, 대외 무역 갈등, 미국 주변국 1대1로라고 들어보셨죠? 자, 바다 쪽, 유역지 쪽 1대1로에서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미국 패권 전쟁. 다른 나라하고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는 패권 전쟁. 핵심 기술을 제재할 것이고요. 폭탄 관세. 물론 이번에 잠깐 유보했지만 결국은 미중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 압도적으로 미국이 유리합니다. 사회적인 요인 볼까요? 계층, 연령, 비공산당, 젊은 층의 불만이 진짜 많아요. 젊은 층의 희망이 없어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없어요. 인구 감소, 인구도 줄고 고령화, 복지, 못 사는 아직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급감하는 것은 아주 위기죠. 왜? 학력 낳기 운동을 했잖아요. 경제 잠재력도 크게 악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 민족이 독립하고 기술 탈취 제재, 폭탄,
중국은요.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 무역을 지금 세계 1, 2위, 이제 아마 미국하고 역전은 되겠지만 그렇게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이 무너지면 망할 회사들도 많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아주 싫어합니다. 중국. 한쪽에서는 큰 환영을 하는데 한쪽은 중국 국가부도가 되면 나도 망하니까 끔찍하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내가 뭐 국가부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번 중국이 국가부도냐, 공산국가라서 지금 선포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언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보세요. 자, 하루에 8개 은행이 파산해요. 부동산 거품기로 금융 시스템이 흔들거리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은행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8개 은행이 파산할 정도면 세계 민폐 국가는 중국입니다. 저가 디플레이션 이걸 수출을 하는 거예요. 싸게 해외 국가가 휘청거려요. 중국의 그 싼 물가 수출품 때문에 한국 해외 첨단 기술 탈취, 아예 다른 나라에 몰래 도둑질 해가지고 다 뺏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환경오염도 심각해요. 지금 미세먼지요. 아무리 몽고에서 넘어온다고 하지만 몸에 해로운 이 미세먼지 다 중국이에요. 중국. 세계 환경오염의 1등 공신입니다. 또 역사 왜곡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 왜곡, 다른 나라 땅 강제로 점령해갖고 돌려주지도 않고 있고요. 아무튼 이 빨갱이 국가, 공산국가는요 소멸해야 맞아요. 순익극감, 저가 수출 호황, 순익극감. 자, 은행 파산, 농촌은행 중심으로 24년에만 작년에만 50곳이 통폐합됐어요. 와, 하루에만 파산 8개 달 정도로 정말로 심각하죠. 도미노죠. 부동산 붕괴로 금융부채, 중앙정부의 부담이 커졌는데 중앙이 돈이 있어야죠. 중국의 몰락, 이거는 한국의 호재입니다. 미래의 산업 한국과 치열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 부동산발 중국 붕괴는 소비 수출 침체를 가져올 거고요. 자, 중국 국가부도 및 침체는 단기적으로는 전 세계에 악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특히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최대 수혜를 안길 거예요. 근데 중국이 망하는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트럼프 미국판 모라토리엄 구상, 중국 국가부도. 제가 한 말도 아니에요. 한국경제에서 중국 국가부도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 망하는 시나리오, 사회 불안입니다. 중국 기업들 부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권 확산, 그럼 국가부도 되는 거예요. 중국은 통계 조작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공산국가가 믿지를 못하는 원인. 공식적인 통계 조작 불신, 경제 성장률도 악화되고 있고 수출과 내수 양면이 부진하고 있어요. 갈등, 소수민족들 많죠. 종교단체들 많죠. 정치 세력, 지금 상하이파, 베이징파 이렇게 여러 지파별로도 갈등하고 있어요. 내분 격화. 미국의 중국 분열 노림수도 있죠. 왜? 과거에 구소련 분리 독립을 재현시키고자 하고 있어요. 중국은 분리가 돼야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또 정상이에요. 왜 남의 나라를 잘 봐봐요. 지금 영국, 프랑스 상당한 서구권,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요. 예전에 강제로 합병해서 지금 땅덩어리 크기로 보나 인구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가장 많이 다른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아직도 독립 안 해주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티벳, 신장, 우이구르, 만주, 외몽골 어떻습니까? 이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 빨리 이거 독립시켜야지. 이 공산국가가 이게 문제예요. 왜 남의 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지금도 아마 북한도 점령하고도 남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제일 걱정돼요.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하기 전에 이놈들이 북한을 뺏을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제발 좀 중국 몽에서 벗어나세요. 저는 북한은, 저도 반공이지만 북한을 싫어하진 않아요. 뭐 경쟁자가 돼야 뭐 싫어하든 말든지 하지. 중국은 달라요. 그래서 친중 정책을 쓰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자,
사회불안, 중국 기업들 부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갈등, 소수민족, 종교단체 계속 갈등하고 공산 붕괴. 자, 중국 경제가 고공성장, 공산주의 일당의 한계예요. 항상 당이 하나면 한계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전환만이 미국과 맞설 수 있어요. 자, 1대1로도 실패해서 이미 재정 파탄이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러시아 이거 여기 지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자, 여기 보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시, 몰도바. 밑에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여러분 터키하고 민족수기 같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큰 땅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키메니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 스탄, 탄탄탄 붙는 것들 이 나라들이 지금 다 독립됐어요. 러시아에서 이제 분리될 나라들은 다 독립된 건 아니죠. 상당 부분이 독립됐고 러시아의 일부 아시아, 몽골계 강제 점령한 거잖아요. 그럼 몇 개 빼놓고는 러시아는 거의 다 독립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중국 보세요. 이거 다 독립해야 돼요. 신장 위구르, 티베트.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북 삼성, 만주 땅이죠. 간도 이런데. 그 다음에 이거 내몽고 보세요. 이거 뭡니까? 내몽고 자치구? 뭔 자치구에 지금 이게 지금의 몽고 땅하고 맞먹어요. 이 크기가. 몽고 땅이 진짜 커요. 이거 다 지금 돌려줘야죠. 여기 티베트 이쪽 티베트에 지금 댐 다 막아가지고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 지금 칼자루 쥐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니들 열받게 하면 아예 그냥 물 떠는 이 댐으로 물 막아버리겠다 이런 거죠. 티베트이 지네 땅도 아닌데. 여튼 이렇게 독립되면 가장 최대의 수혜는 대한민국입니다. 최대 수혜가 대한민국 맞아요. 중국이 무너질수록. 자, 여기 보시면 외환부 요구가 중국이 3조 달러 적지는 않아요. 25년 기준으로. 그런데 지방부채만 8조입니다. 우선 땜빵으로 막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외환부 요구가 많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도움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못 막아요. 부동산 GDP 비중이 25에서 30%인데 아직도 지금 살아나려면 멀었어요. 인구 감소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소되고 있어요.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 인구 감소 참 특이한 국가예요. 자, 부도가 나도 선포를 안 하는 게 공산주의. 왜? 일본 보세요.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니까. 두 번째, 시진핑 시대가 종말돼요. 그러면 시진핑은 물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권력 잡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본인이 물러나가면서까지 저거 선언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물러난다고 치자고요. 공산주의 국가가 망해버린다고요. 왜? 여기저기서 데모 일어날 게 뻔한데. 그 다음에 또 걱정거리는 티베트, 신장, 위구르, 몽골, 아까 만주 이런 데가 독립한단 말이에요. 소수민족들이 막 독립을 해요. 말이 소수민족이지. 본인들이 뭐 한족이 90 몇 %라고 하는데 아예 거짓말입니다. 뭐 90%예요. 지들이 지금 억지로 조작한 거지. 미국과 패권, 세계 인류 국가 나고 단기적 세계 경제 위기,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에요. 중국은 냉정하게 봐서 중국 역사 약 한 5,000년에서 7,000년 잡는데 순수 중국인들이 나라를 다스린 기간은 1,000년도 안 돼요. 진짜 무능한 족속이죠. 한족이. 아니 지들 말대로 90%나 되는 한족이 5,000년에서 7,000년 역사 동안 국가를 지배한 게 600년밖에 안 돼요. 진짜로. 그리고 그것도 분열되고 뭐 5, 16국 막 여러 나라로 분열됐잖아요. 이것까지 빼버리면 300년밖에 지배를 안 했어요. 아니 90%나 되는 민족이 7,000년 역사에서 300년밖에 지배를 못하고 무려 6,700년을 약 10배를 이민족들이 지배를 한 게 중국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역사죠.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깡다구가 없으면 그렇게 몰라 그랬을까요? 지금 공산국가로 버티고 있는 거죠. 중국 경제위기는 세계 경제위기, 완성제 금융위기, 중국. 자, 중국이 경제위기 터지면 이 순서로 가는 건 맞아요.
기초제, 중간재, 금융위기. 물론 여기도 완성도 하지만 완성제를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중국이니까.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또는 베트남, 태국, 인도, 싱가포르는 동시에 경제위기가 터질 거예요. 정도의 차이. 그 다음에 원유, 원자재, 금융위기. 중동, 호주, 캐나다, 러시아. 이제 근본적인 원자재를 갖고 있는 나라로 확산이 될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이 경제위기 터졌을 때 글로벌 경제위기라고 하듯이 중국이 경제위기 터져도 글로벌 경제위기입니다. 단 예전에 미국 우리가 경제위기를 한번 겪었죠. 그거보다는 파장이 훨씬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작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제조업이 튼튼한 나라니까. 그렇지만 결국 폐쇄적 국가라서 또 많이 빠져나왔잖아요. 당분간은 끌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중국 무너지면 다른 나라는 번영을 이루고 특히 대한민국은 더 그래요. 자, 이제 중국 분기 징조를 보자고. 여기 보세요. 경제성장률. 제가 괜히 한 말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세요. 지금은 4%지만 이제 무너지면 그냥 마이너스로 추락. 제조업 보실래요? 이게 0임, 이게 50입니다. 50이 중간인데 50 밑에서 계속 허덕거리고 막 추락하고 있어요. 외국 기업 중국에 투자 엄청나게 하더니 2000년 고비로 그냥 낙하하는 거 보세요. 코로나 이후로는 중국에 투자 안 해요. 왜? 신용이 없는 국가야. 일단 신용이 없는 국가. 중국 회사채 디폴트 추이 보세요. 오, 진짜 미치듯이 늘어나고 있네요. 자, 중국 분기 원인과 결과. 트럼프발 무역 전쟁 견디려면 2000조 원이 필요한데 뭐 위안부 요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커버한다지만 지방이 어마어마하게 또 금융은행이 붕괴되고 있는데 그거 땜빵이 하는데 여기 보세요. 트럼프발 무역 전쟁 견디려면 2000조 필요한데 공산주의의 한계에 부딪혔고 미국과 패권 경쟁도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야 하고 문제는 내부 분열, 영토 분열이 심각합니다. 자, 권력은 공산당 몫이고 부자들은 해외로 다 떠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일 심해요. 부자들, 이제 기업 부자, 그 다음에 기술,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데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그 다음 중국입니다. 중국도 무시 못해요. 권력은 공산당 몫, 부자들의 해외 유출, 중앙공산당이 분열되고 다민족 다원노조, 민영기업의 한계예요. 왜? 국영으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미국과 패권 경쟁이 있어 이길 것 같아요? 맞설려면 2000조부터 시작을 끊고 계속 돈이 필요할 거예요. 미 패권 전쟁 위에도 중국 죽이기 계속. 미국은 중국을 죽이지 못하면 먹혀요. 중국한테. 먹힙니다. 100년 지나면 중국, 미국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 중국 발전이 이제 끝난다는 뜻이에요. 이걸 교묘하게 미국이 너희들 도둑질한 거 아니냐? 도둑질한 건 맞아요. 우리나라 것도 많이 빼갔어요. 중국이. 그 아주 치졸한 나라입니다. 영토 분열, 영토 폭동, 신장, 유구르, 내한몽고, 동부삼성, 흉노족, 돌궐개, 티벳계, 한족문화. 문화도 달라요. 시진핑 1인 붕괴 후에 이합집산, 영토 분열. 자, 러시아처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취할 때예요. 이거 갖고 화낼 때가 아니에요. 자, 중국 국가부도 빠졌다. 경기 침체, 자본 이탈, 붕괴 징조.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부동산 붕괴, 소비지출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소비지출, 온라인 알리바바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성장률 4%대 소비 생산 감소 실업률이 높아요. 자본 이탈, 유령도시가 30여 개. 여러분들 유령도시 3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인구가 14억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20배라고 하지만 100배가 넘어요. 우리나라에. 모든 안 좋은 지표들이. 미분양도 3천만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러분들 100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타벅스 매장 급감, 애플, 구글 투자 축소, 중국 주가, 외국인이 파상적 매도 지금 올라왔다고. 아이 좀 전체 주가를 좀 보세요. 꼭지에서. 중국은 여기 밑에예요. 붕괴 징조 8월 제조업 생산 4.5. 이거 지금 작년 8월입니다. 실업률 5.0, 정유 설비 마이너스 6.2, 생산 철강 마이너스 6.5. 중국 20년간 성장, 구주적 분기가 지금 진행 중이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그래프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여드렸죠. 자, 이제 시진핑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죠. 지금 막 데모하고 있네요.
이 중국의 중진국의 함정 그리고 공산주의 일당 체제의 한계예요. 중국은 경제 위기가 터져도 최대한 연착륙으로 버틴 다음에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 미국과 서방 국가가 자멸하지 않는 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